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독립출판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연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독립출판한 작가 양지연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 1인 출판이나 독립출판에 대해서 오늘 전체 과정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소상공인 기심전결 강연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강연하기에 앞서 책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 대답은 이제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는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독립출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강연 시간 동안 저는 이제 독립출판이란 어떤 것이고 제가 독립출판에 대해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진행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독립출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독립출판을 도전하기까지의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독립출판의 과정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독립출판이란 1인 출판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독립출판 혹은 1인 출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독립출판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는 이 독립출판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했고 독립출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출판사들이 지금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이 한 권 만들어지고 책이 한 권 독자에게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지 사실 책을 읽기만 하던 독자 입장일 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테고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랐다 보니 관심도 사실 없었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언젠가 책을 한 권 만드는 과정에 직접 혼자서 참여를 하게 되리라고는 사실 상상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출판을 시작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정말 많은 독립출판 창작자분들이 계시고 그런 창작물들을 이제 독자분들에게 닿기까지 판매를 도와주시는 책방들도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출판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나만의 경험 그리고 남들에게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 또 표현하고 싶은 생각들 또 타인과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독립출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책 안에 내 생각을 어떻게 녹여내면 메시지 전달이 잘 원활하게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전부 다 제약 없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 작가의 선택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독립출판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간단히 독립출판이란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하는 대로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 과정을 독립출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작가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 사항들이 많다는 것은 또 장점이지만 그에 따른 이제 결정의 어려움이나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필요했던 도움들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저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나 책을 만들고 싶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처음의 이유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독립출판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기까지 그 시작은 이제 저의 대학교 시절 4학년
때 했던 휴학 1년 반 동안의 시간으로 가는데요. 대학교 3학년쯤이 되면서부터 이제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싶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휴학을 할지 곧장 졸업을 할지가 저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휴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휴학을 고민하거나 휴학을 하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3학년이 지나면서부터 어느 시점이 오니까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놀고, 같이 시험 기간에는 밤새 벼락치기도 하고 했던 동기 친구들이 생각이 달라지던 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서 좀 더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곧장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학업을 위해 편입을 하거나 전과를 한 친구들도 3학년이 지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휴학을 할지 졸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학과 사무실에서 이제 간단한 업무를 맡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과에 내려오는 안내문들을 강의실 앞에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게 저의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거였는데, 그날도 이제 조교 선생님께서 주시는 안내문을 받아서 게시판에 붙이려고 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어요. 겨울방학 단기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안내문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앞두고 있는 겨울방학에 해외로 나가서 5주간의 학교 원어민 수업을 듣고 현지 학생들과 홈스테이를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겁도 되게 많고, 남들이 하는 정도만 딱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온 10대 생활을 보냈고, 평범한 10대 생활을 보냈고, 20대가 되어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이슈랄 것 없이, 특별한 이슈랄 것 없이 지내왔는데, 유독 그 공고만큼은 조금 마음이 끌려서 나머지 안내문들은 우선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해두고 그 안내문만 제 책상 자리에 가져와서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안내문을 제가 학과에서 가장 먼저 받아본 사람이니까 조금 약간의 특별함도 느끼면서 고민을 계속했고,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께 여쭤보고 다짜고짜 호주를 가고 싶다고 말하는 딸에게 저는 되게 엄마가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되게 엄마는 태연하게, 의연하게 가고 싶으면 엄마에게 다시 말을 해라. 그런 것도 갈 수 있을 때 가보는 거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쿨한 엄마의 반응에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저는 5주간 호주 여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5주간의 호주 여정과 그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혼자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고요. 무사히 하고 여행을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용기를 갖고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서 2달간의 해외여행을 혼자 다녀왔나 하는 생각에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터닝포인트, 지금까지 살면서 터닝포인트라고 여겨지는 2달간의 생활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하고 돌아왔고, 이제까지 내가 참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새롭고 재밌었던 그런 해외에서의 기억을 갖고 돌아왔고, 한 번은 이제 호주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조금 돌발 상황이 있었어서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하나의 에피소드고 저만의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외여행의 매력을 그때 알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똑똑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엄마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기를 보내면서 휴학은 대학생의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엄마와 한 대화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엄마의 말씀이 있었어서 책 뒤편에도 꼭 이 이야기를 담고 싶다 해서 담았었는데요. 제가 호주에 갔다 와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때 왜 호주를 그렇게 쿨하게 보내주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엄마께 여쭤봤을 때 엄마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지연이가 대신 재미있는 20대를 살아줘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엄마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서 독립출판을 준비하면서도 책 내용 안에도 이 이야기를 넣고 책 뒤편에도 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 또래 독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분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저는 4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둔 채로 휴학 신청서를 내고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휴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도 조금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 시기를 후회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이제 휴학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휴학을 이미 경험해본 과 선배 언니 오빠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들의 휴학이 어땠는지, 그리고 휴학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저는 인터넷에 휴학에 대한 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휴학책을 검색을 하면서 휴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작가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휴학을 주제로 한 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상하다. 왜 휴학에 대해 말하는 책이 없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만 봐도 3분의 1이 넘는 선배들과 친구들이 휴학을 결심했고 실제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만 해도 휴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휴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휴학에 대해 말하는 책이 없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 시기를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때도 몇 년 전만 해도 휴학을 결심하는 친구들은 꽤 많았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의문점을 갖고 시기를 보냈고, 결론적으로 저는 1년간의 휴학을 했고, 그렇게 확실한 계획이나 뭔가 휴학이 어떤 건지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확신은 부족했지만,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니까 휴학을 했고 1년의 휴학과 1년의 휴학을 너무 만족스럽게 보낸 덕분에 반년간의 연장으로 1년 반 동안 휴학 기간을 즐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12개국으로 여행을 다녔고 약 30곳의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이후에 생각을 따져보니까 이제 여행에 쓴 금액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여행에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개씩 하면서 부모님의 손을 빌어서 여행을 하기보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여행을 다니는 게 더 값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루에 하면서 이 시기를 버텼고 한두 달을 벌어서 이제 돈이 모이면 또 다녀오고 한두 달을 벌어서 또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1년 반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제 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어디 돈이 그렇게 많이 나서 나가냐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도 갈 데가 남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한두 달 뒤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항공권을 예약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알바 2개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휴학을 아주 재밌고 알차게 보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휴학 전에 이제 왜 휴학에 대해 말하는 책이 없을까 했던 의문이 이제 휴학 막바지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학을 잘 보냈다고 자부를 하니 내 경험을 갖고 휴학 에세이를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립출판을 결심을 했고 처음으로 독립출판이 어떤 건지 독립출판 작가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고 후기글 같은 것도 모아서 읽어보기 시작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개인적인 휴학 기간 동안 적어 놓았던 일기나 뭐 여행에 나가서 저에게 온 변화들이나 생각들, 에피소드들을 적어 놓은 노트를 펼쳐 보니까 이 정도면 한 권 책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휴학 경험도 이야기하고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1년 반 전에 저와 같은 상황인 학생들에게 휴학이 어떤 건지 용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조금의 욕심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휴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냈는지 조금 소통을 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합쳐져서 저는 이제 적어 놓은 생각들과 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의 독립출판의 개인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고 제 독립출판의 도전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복학을 했고 마지막 한 학기를 다니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거의 모든 시간은 책을 만드는 데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씬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하는 독립출판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출판이다 보니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는 것이 독립출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구나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뒤에서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독립출판의 시도가 저에게 또 어떠한 경험들과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또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막상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막막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느끼실 테고 저도 그렇게 조금 막막함을 갖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출판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출판을 이제 해보겠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겠다 결심을 하고 나면 책이 독자에게 만들어져서 닿기까지 과정은 크게 네 과정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기를 갖고 책을 기획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편집 과정과 인쇄 그리고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휴학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책의 메인 콘텐츠는 휴학이었고 그 휴학을 보내온 방법과 수단이 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휴학과 여행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휴학 동안 틈틈이 적어 놓았던 일기나 생각들을 이제 적어 놓았던 것을 정리하고 짜집기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에피소드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원고에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어요. 독립출판을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과 많은 친구들이 해준 질문이 학교를 다니면서 언제 글 쓸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글이 이미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했던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책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담은 글들이었어서 다른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장르처럼 조금 창작의 고통이 덜하지 않았나, 창작에 필요한 시간이 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원고에 들여야 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그리고 또 원래부터 에세이를 다른 장르보다 더 즐겨 읽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에세이를 작성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책을 보통 즐겨 읽으시고 혹시 책을 내게 된다면 어떤 장르의 책을
출판을 준비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이제 저는 소박하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왔고 에세이를 읽으면 괜히 그 작가님처럼 에세이 작가님처럼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거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에세이를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출판의 장점이고요. 이렇게 어떤 장르의 글을 쓰고 싶은지 그리고 또 나는 내 책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등을 어떤 아이디어 등을 내 책에 담아내고 싶은지를 콘텐츠의 방향성을 잡는 단계가 독립출판의 첫 과정 단계인 기획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단계가 가장 재미있는, 흥미로운 단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독립출판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작년의 한 설문에서도 각자 가장 독립출판의 전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단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본인은 기획과 원고를 작성할 때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독립출판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 콘텐츠를 선정을 하고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게 독립출판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작가님들이 가장 흥미롭게 여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학교면 학교, 뭐 일이면 일, 내 직업,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내가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뭐 내 취향이나 취미,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덕질을 하는 것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내 연애나 나에게 스쳤던 감정이나 기분들, 그런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일상에서 어떤 소재를 찾느냐는 내 나름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독립 출판물 몇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이렇게 다양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몇 권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이채은 작가님의 사소하고 별거 없는 모든 순간에게라는 여행 에세이인데 제 책처럼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경험이나 느낌들 그리고 또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적으신 책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리나 작가님의 제주껏 살래요라는 책은 제주 여행을 하시면서 느꼈던 제주 여행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되게 재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뒤에 편집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제목 선정도 작가, 창작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님은 제주껏 살래요라는 제목을 아주 조금 재치 있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라는 단어와 또 지역 제주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 있게끔 제목을 재미있게 지어주셨고 마지막 나는 나를 여행한다라는 책은 판형이 되게 독특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시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책의 판형이 아니라 비행기 항공권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을 한 표지의 책이라서 제가 이런 판형의 조금 틀을 깨는 판형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창작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출판의 또 한 가지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이제 새벽고양이라는 출판사의 나는 나를 여행한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독립출판물을 좋아해 주시는 독자분들의 여행 세포를 깨울 만한 독립출판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독립출판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 직업이 무엇냐 물으신다면이라는 아윤 작가님의 독립출판물에는 작가님이 직접 다년간 느끼셨던, 경험하셨던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에서의 에피소드들을 담아내셨고요. 오른쪽에 책방이 싫어질 때라는 작품은 태재 작가님이 직접 책방에서 손님들을 맞으면서 함께 있었던 다양하고 좀 웃고 우는 이야기들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재미있게 담아내신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와 모든 상황들이 다 글의 소재가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실지는 못했지만 한 작업치료사 분께서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너무 생소하고 본인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책을 직접 쓰신 분도 계셨어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작가님이 작업의 고수라는 독립출판 에세이를 내셨는데, 작업치료사로서 일을 하면서 만난 환자들과 경험들과 에피소드들을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담아내신 특징이 있는 독립출판물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독립출판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작업의 고수라는 책으로 작업치료사, 본인과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신 작업치료사분들 대상으로 북토크를 하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책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독립출판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출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독립출판물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독립출판 책 만들기라는 책도 있고, 나만 빼고 독립출판이라는 책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독립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조금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인 면도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이 독립출판을 경험한 작가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책이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개성 있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독립출판 창작자,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감이 될 만한 소재는 넘치고, 하지만 이제 남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책으로 읽고 접해도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는 되게 따분하고, 이런 일상적인 내 이야기를 누가 듣겠나 싶다는 생각도 들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뭔가 별거 아닌 일 같이 치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쉽게 글로 옮겨 적는 게 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사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고, 아직 어떤 글을 내가 써볼 수 있을까에 대한 감이 잘 잡히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여행을 한창 다니면서 하루의 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씩을 꼭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또한 언젠가 글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꼭 언젠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적은 건 아니고, 뭔가 그런 소재도 글감이 될 수 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적어주시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주 사소한 공원 산책 중에 뭐 만났던 귀여운 강아지가 내 기분을 너무 좋게 했다는 것도 오늘 나에게 일어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일 테고, 우연히 들렀던 카페에서 맛본 커피가 되게 맛있었다라는 것도 적어주셔도 좋고, 이런 일상에 뭔가 되게 사소한 소재들도 언젠가 모여서 나의 글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그 조금 높게 생각하는 글, 책이라는 벽이 좀 낮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독립 출판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디펍인데요. 이 플랫폼은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독립출판 작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감사한 기능을 하는 독립출판 유통 플랫폼입니다. 독립출판 유통을 쉽게 더 많은 곳에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독립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 보셔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한마디로 이 인디펍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서점의 독립출판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을 하는 작가의 독립출판물을 보다 용이하게 더 많고 다양한 서점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독립출판 작가는 이 인디펍이라는 사이트에 본인의 창작물을 입고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 형태로 책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 후반부에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전국의 서점
으로의 유통도 창작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독립출판의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디펍에다가 이제 미처 입고 요청을 드리지 못한 서점이나 도서관에 입점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서 더 많은 독자분들에게 내 창작물을 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요. 2021년 기준으로 이 인디펍은 현재 570여 명의 독립출판 창작자분들과 전국 350여 개 독립서점들과 도서관들과 제휴를 맺어서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방문했던 서점에서 미처 만나보지 못했던 독립출판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독립출판 작가,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유통에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을 이 인디펍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곳에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 독립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디펍이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책을 낸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저는 독립출판이라는 도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독립출판 작가님이 계세요. 최유수 작가님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랑의 몽타주나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빛과 안개라는 작가님이 하셨고, 아마 이게 최유수 작가님이 계속 출판 생활을 이어가시는 원동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을 갖고 창작 활동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독립출판 작가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책 작업을 하면서, 책을 준비하면서 내 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책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가 계실지, 그리고 또 내 책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분은 계시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책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유수 작가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또 그렇게 비슷한 가치관을 여러 독자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독립출판의 매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독립출판으로 저 그리고 또 여러분은 세상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글감을 모아서 원고 작성이 어느 정도 되면 남은 뒤의 단계는 편집 단계와 인쇄 그리고 유통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고 작성까지는 재미있고 이제 책을 만들 거라는 기대도 컸고,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뒤에 편집 과정부터 제가 처음 해보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가 하나하나 어려웠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쓰고 정리한 기간을 빼고는 책이 완성되기까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준비했던 과정, 제작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편집 과정은 일단 책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책을 읽기만 하던 독자 입장일 때는 이렇게 정말 책을 읽으면서 세세한 요소들의 편집자의 고민이 묻어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 페이지 수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그리고 또 글자의 크기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 글꼴은 어떤 글꼴을 사용을 해야 할지 등을 정해야 하고, 이제 실제로 글꼴에 따라서도 글의 분위기와 글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편집자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은 어떻게 배치를 할지, 한 페이지에 몇 장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표지와 제목 선택까지도 모든 요소에 이제 편집자와 창작자의 고통이 고민이 묻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책을 읽는 입장이기만 할 때는 몰랐던 책을 한 권 내기까지의 굉장히 세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청난
컴맹인데 책을 만드는데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에 PPT에 보여드리는 화면에 인디자인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인디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원래는 독립출판 워크숍을 들어볼 생각이었어요. 몇몇 책방들에서는 보통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독립출판 과정을 돕는 이제 처음 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독립출판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아무것도 몰랐고 이런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서도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 진행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진 전공을 했고 사진집을 독립출판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독립출판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사진집을 출판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저에게 본인이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고 활용법을 알려주겠다,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친구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내고 어디에 가서 배우는 게 더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친구 제안을 사실 흘려들었다가 친구가 몇 차례 이렇게 내가 잘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 덕분에 이제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친구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 인디자인 프로그램 활용법과 그리고 독립출판 과정의 기본적인 틀들을 배워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도 모르는 부분은 제가 독학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가면서 진행을 했고 편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편집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책을 읽기 위한 책을 고르러 서점에 가는 날보다 다른 책들은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고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그걸 참고하고자 서점에 가는 날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참고하고자 서점에 가서 다른 책들을 들춰보면서 페이지 수는 왜 이 책은 오른쪽 아래에 배치를 했을까? 왜 위쪽 상단에 배치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이제 한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은 몇 장을 배치를 해야 적당해 보일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고 하나하나 이제 선택을 해 나가면서 책의 모든 부분에 창작자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내에 신기하게도 책의 판형이 점점 갖춰져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책이 완성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을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인쇄소에 보내 인쇄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 전달드린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쇄 과정부터는 2부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독립출판은 이제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상의 모든 소재가 글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틈틈이 기록을 한 게 언젠가 나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1부에서는 가장 주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단계와 컴퓨터 내에서 편집 과정을 거치면 이제 디자인 요소와 표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목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런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인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인쇄 과정부터는 인쇄소 결정과 그리고 종이 선택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몇 부를 제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소도 전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제로 독립출판 하신 창작자분들께서 가장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 편집 과정도 지난 인쇄, 유통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부를 제작해야 하고 이때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또 혼자서 진행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려움들을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뒤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괜찮고 다양한 뭐 워드나 한글 그리고 PPT 이렇게 보고 계신 PPT로도 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꼭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이 편집 과정 때문에 독립출판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들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완성이 되어 간다는 그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독립출판 작가님께서는 컴퓨터 PC도 아닌 이제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뭔가 기기에 대한 제약도 없고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집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기록을 하는 습관과 그리고 또 독립출판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독립출판은 정말 누구나 언제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부에서는 인쇄 과정과 유통 과정, 그리고 전국의 독립 책방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런 곳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